자, 오늘 시간에는 짧은 입시 고교학점제의 이해 첫 번째 시간. 제가 보기에는 고교학점제를 이해하시려면 앞으로도 꽤 많은 내용이 진행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이고요. 고교학점제의 체계랑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요한 건 22 개정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과목이 변화되는 거.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에 따라 수능의 변화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발표가 날 테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될 건지 그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대비도 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진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걸 자꾸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 유튜브 맨 위 상단에 오른쪽 끝에 가면 유튜브 제공 파일이라고 클라우드 연결해 놨으니까 여기서 자료들 마음껏 다운로드 받으시라고요. 고교학점제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모바일로는 안 보이고 모바일로는 요게 보이더라고요. 여기 누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 컴퓨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고교학점제 운영 체계인데요. 일단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죠. 그래서 많은 과목들을 개설해 놔서 학생이 거기에 맞게 본인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대학교에 수강 신청입니다. 수강 신청하는 것과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돼 있다 그러면 뭘, 뭐 선택해요? 맞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의 가장 포인트는 진로의 진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택 과목을 해야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진로와 연계된 것들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로 설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제가 빨간색 처리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이 운영됩니다. 자, 근데 다른 저희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토론 발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수업에 가장 적극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시는 거 의미가 크다. 그걸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고 이수를 하면 넘어가고 이수가 안 됐으면 다시 보충 프로그램으로 다시 재수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이 되는 겁니다. 요 순서대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고교학점제랑 기존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은 대학교예요. 대학교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거고. 근데 204 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줄어들고 성적은 이렇게 A, B, C, D, I로 나오는데 이건 뒤에 설명드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요. 뭐가 강화될 거냔 말이야. 학생부 종합은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교과 전형보다는 학종화되는 과정, 그게 바로 학교장 추천 전형과 지역 인재도 좀 내신을 많이 보는 학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의 학종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그리고 진로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기록부의 세특 굉장한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면접이랑 수능도 의미가 커진다. 자, 근데 그냥 대학이랑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있죠. 뭐냐면 대학은 전공과 계열이 있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진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진로 수업 그리고 진로 탐험, 뭐 진로 탐험도 하나? 진로 체험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하시는 게 저는 고교학점제의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유튜브 제공 파일에 가시면 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 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이 뭐야?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파일이 있어요. 이걸 좀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수시 학습 쪽에 제가 올려놓은 것 같거든요.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부산시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인데 참 좋은 파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이해하시려면 2015 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2015, 이 언제까지냐면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 네, 현재 중3까지입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건데 어, 일단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까지는요, 9등급제예요. 기존대로 그대로 9등급제라고 얘기하는 건 1등급, 2등급서부터 9등급까지 성적을 매기는 거고, 전교 4%, 즉 100명이라 그러면 전교 4등까지 1등급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5등서부터 11등은 2등급,
누적으로 12등에서 13등까지는 3등급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건데 수능도 똑같아요. 수능하고의 내신하고의 차이는 제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요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중3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고 진로 선택에서부터 이제 A, B, C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A, B, C로 나오고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은 등급도 나오지만 성취도를 A, B, C, D, E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좀 복잡하니까 고교학점제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22 교육과정에서는 공통만 등급이 나와요. 공통만 등급이 나오고 성취도는 A, B, C, D, E, I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달랐잖아. 15 교육과정과 25 교육과정에서는 22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다 A, B, C, D, E, I. 대학에서는 A, B, C, D, E, F라고 하죠. 그래서 뭐 A뿔 받았네, 뭐 B를 받았네, 막 그러잖아요. 네, F 받았다, 빵꾸나, 네, fail, 실패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생들한테는 너무 잔인했는지 F보다는 I로 바꿨어요. 뭐냐면 incomplete. 그래서 좀, 뭐라지? 좀 부족하다. 그런 뜻인데 그것도 좀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중학교 2학년서부터 현재 중2, 그러니까 2009년생이죠. 네, 중학교 2학년 2009년생서부터 이게 무슨 글자야? 2009년생서부터 왜 한자를 쓰느라고 그래?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2009년생서부터 이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1학년 때만 공통을 배워요. 1학년 때. 그러니까 1학년 때만 이렇게 내신이 나오는 거지. 이걸 딱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야,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망치면 끝나는 거구나. 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이런 걸로 얼마든지 어느 정도 정량화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뭐 A는 5점, 뭐 B는 뭐 4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학교 뭐 졸업 평점이 뭐 몇 점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래서 고1 때 내신만이 다는 아니지만, 그럼 고1 때 내신 망침 포기하냐?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취평가로도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하고, 세특으로 충분히 변별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내신 망쳤다고 막 자퇴해야 되는,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정량평가가 지금 축소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교과 전형들이 약간 학종화돼 가고 있다. 그리고 수능과 대학별고사가 의미가 있어진다. 왜냐면 수능이 아무래도 그냥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자격고사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능 성적 요 정도 돼주면 그러면 그 다음엔 대학별고사, 뭐 면접, 논술, 심층구술 면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 아무튼 중요한 건 진로 탐색이 중요해졌다. 뭐야? 네, 누가 눌렀어? 네, 제가 눌렀지. 그래서 진로 탐색이 중요해졌다는 거, 네, 이제 뭐 편안하게 촬영을 하네요. 네, 그래서 진로가 중요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 엑셀 파일 꼭 좀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고요. 22 개정교육과정을 좀 보시면 2015 교육과정 현재 중3까지 이렇게 됐었던 거 요거는 이제 특성화랑 특목고에서 하던 게 이제 중2서부터는 이렇게 이걸로 다 합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 일반, 융합, 진로. 그래서 이런 융합과 진로 선택에 대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교육과정을 보시면, 지금 딱 2015 교육과정이 2022 교육과정으로 보면요, 과목이 엄청 많아졌죠. 그렇죠. 이렇게 과목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 우리가 예측해 볼 거 뭐냐면, 지금도 국어, 화작, 언매, 선택이죠. 그리고 수학, 참, 국어도 공통은 있죠. 네. 공통이 있고, 화작 선택, 이거, 화작하고 언매 선택이고, 수학이 공통이 있고, 미적, 확통, 기하 중에 선택. 그쵸? 네,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선택 과목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뭘 선택해야 유리하고 불리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선택을 하게 되면요. 집단이 작아지잖아요. 전체적인 집단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확확 같은 원점수인데도 점 차이가 막 커져요. 표준 점수가 막 큰 차이가 벌어지니까 그럼 2015, 2022 교육과정이 되면 선택이 더 많아지는데 이러면 집단이 더 작아질 거잖아요. 지금도 요 선택 그다음에 그 과탐산탑 선택이 뭐 어떤 과목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냐 없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 집단이 더 작아지고 더 많은 선택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수능이 무력화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수능이 자격고사화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되면서 등급제로 완전 다 절대평가되면서 영어랑 한국사처럼 자격고사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는 수능이 공통 과목만 가지고서 출제할 수 있겠다. 요때 배운 거 그거만 가지고서 해서 어느 정도 1차 시험 정도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지? 대학별고사가 될 가능성이 크겠다. 대학별고사가 일어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서부터는 고려대도 논술을 좀 추가하는 분위기, 그리고 면접, 뭐 심층구술 면접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분위기. 그래서 제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거 두 번째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기초학력으로서 내신과 수능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대학별고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심화학습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뭐 내년 2월 달에 어느 정도 구체안이 나온다니까 그때까지 뭐 일단은 그냥 계시는 것보다는 우리 기본적인 공부들 그러니까는, 어떤 기초학력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약간 난이도 있는 거를 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서술형에 대한 연습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2학년 이후서부터들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연습장도 좀 깨끗이 쓰시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게 저의 제안이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자기가 주도하려면 진로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야, 어디 갔니? 진로가 정해져 있어야 자기 주도성도 좀 있고, 막, 자기가 관심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를 좀 나는 뭘 좋아하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 엑셀 파일, 그리고 좀 자기가 활동하시고 그런 것들 우리 열심히 메모하셔야 돼요. 자꾸 메모하시는 습관들. 그리고 이런 선택 과목이 많아지니까 수능도 변화가 예상되니까 자격고사가 되면서 대학별고사가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서술형 연습, 그러니까 내신도 나오잖아요. 서술형. 그러니까 그런 서술형에 대한 것들 등한시하지 말라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메모를 좀 하세요. 이렇게. 본인이 했던 것들, 본인의 활동했던 것들, 의미 있었던 것들을 자꾸 좀 메모를 좀 하시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렇게 하시되, 제가 유튜브 찍어 놓은 것 중에 학생부 관리를 위한 액션과 메모 방법, 그거 좀 봐서 보셔서 자꾸 메모하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고교학점제 준비하는 거에 가장 좀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진로와 메모를 열심히 하는 거.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 참고하셔서 슬슬 준비해 나가시고 오늘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